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유럽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들 멋진 화요일 되기를 바라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 오늘 잘 쉬셨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마감 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일은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데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참 독특하죠.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는 것. 네. 그러나 이제 유럽 시장은 돌았는데요. 유럽 시장은 굉장히 강렬하게 마감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영국이 특별히 많이 올랐는데요. 2.52%나 상승했고, 프랑스는 1.45%, 그리고 독일은 0.42%가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탁스 50도 1.03% 상승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환시장은 돌았고요. 채권 시장은 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자 시장도 당연히 돌았겠죠.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나오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향후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화요일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략하고 재미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각도기 TV 화요일 아침 시장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시간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각도기 TV 시청자분들의 파워와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습니다. 물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 삼초육수 순간이 매진 사태가 벌어졌어요. 한 개를 빼고 올 매진. 네, 파워풀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짱! 대단하시네요. 놀랬어.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네, 역시 이런 흐름들은 저희 각도기 TV에 대한 성원이라고도 생각하고 더 마음을 모두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2월 달에 깨지고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인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네,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고도로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초가 잘 안 되면 10년, 20년 하고도 제대로 자리 못 잡아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건 맞는 말이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이슈를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지수 90.32 나왔습니다. 소폭 떨어졌고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거는 유로도 유로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경기 회복보다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빠를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 자체보다도 달러가 아시아권 통화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어떤 서로 간의 가격을 만들 것인지 여부가 훨씬 더 관심이 가져요. 특별히 중국과 관심이 많이 가졌는데 중국도 놀고 있고 미국도 놀고 있는 그 월요일 사이에 환은 돌았는데 위안화가 6.40까지 떨어졌습니다. 6.41도 아니고 42도 아니고 406으로 떨어지면서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위안화 강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거.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유로화가 이제 한 7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달러 지수를 해석해주고 여기 표시해주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달러와 지수가 약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 경제 수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버벅버벅 된다면 유럽보다는 미국 달러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건 아시아 쪽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 위안, 엔, 원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축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달러 위안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가지는 대목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동시에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원자재 가격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을. 자, 구리값이 52주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8,400달러 근처까지 가면서 8,39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WTI도 드디어 60달러를 돌파합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60달러가 얼마 만인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추세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셰일의 공급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예상. 키스톤 석유관 불어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지속하고 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약간 기조적인 흐름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기조적이라는 것은 네, 달러 약세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경기 회복도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정도로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은 소폭 떨어져서 1818불을 하고 있습니다. 은가격 1.2% 올라서 27.6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5만 달러까지 갔다가 4만 5천 달러까지 10% 하락했다가 지금은 4만 8천 달러대로 어제 그 대비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한국의 중요한 이슈 중에 조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과연 연준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소송건이 미국에서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영업비밀 침해한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부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재 수입과 판매를 그 10년간 금지한다는 상당히 그 생각보다 센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유예 기간이 꽤 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포드 차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조자 공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더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율까지 올리려면 1년 반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상인데, 근데 보시면 폭스바겐은 2년이고 포드는 4년이야. 어쩌란 말인가? 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한국 총리는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남 좋은 일 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언급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포드나 폭스바겐과의 거래가 터지는 것은 남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결은 이거예요. LG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SK 이노베이션이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라고 LG 쪽에서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정보는 그 전기전자 전문 매체인 디레일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면 결국은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돈 문제를 이제 풀 때 체면과 실리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가격 차이가 좀 있다는 게 문제죠. SK 측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1조 언더로 막기를 원했고, LG 측에서는 최대 8조 이상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상당히 큰데, 디일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로는 대략 1조에서 3조 사이 수준 어디쯤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쯤에서 할 것이냐인데 60일 정도의 지금 그 합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 안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서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이 전기 그 배터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자자 입장. 그래야 저희 투자자 입장에는 투자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 다치지 않는 거죠. 모두가 잘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이 잘 되는 길이니까 한국이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중국이 하겠죠. 제조업 역량을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건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플 관련 뉴스인데요. 최근에 일본 닛산과도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나 브랜드 이견으로 결렬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도 선택의 여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직접 차 만들 거 아니면 24년까지 불가한 얘기고요. 25년 완전 불가한 얘기입니다. 못 만들어요. 결국 그리고 애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는 결국은 협력 또는 하청을 바라는데 지금 뭐 협력은 물 건너갔고 하청 업체를 찾는다? 그럼 중국 업체밖에 없지. 될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선택 여지가 별로 없어요. GM하고는 안 하는 거는 확정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왜냐하면 애플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M하고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렇다면 결국 몇 군데 없죠. 이제 폭스바겐이 가장 유력해지는 거죠. 폭스바겐이냐 아니냐 현대냐 뭐 이런 여전히 현대는 저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애플이 그동안에 워낙 스마트폰 시장과 디지털 디바이스 시장 관련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세계 최강의 회사고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제조물 책임 배상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려워서 어쨌든 지금 다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두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뉴스 몇 가지. 영국은 국내용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ING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제조업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건 이미 4분기하고 1, 3분기 중국 돌아간 거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경기 회복 중이며 1분기 수출이나 제조업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를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요. 자, 이제 연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 말을 천천히 해서 그런가? 저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이 아니라 버냉키의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버냉키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2012년에 얘기했던 건데요. 두 가지다. 연준의 사명은 두 가지. 첫 번째,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라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가 연준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금융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해보세요. 금융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 이게 두 번째 연준의 사명입니다. 금융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 첫 번째, 거시경제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커다란 변동을 피하고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건 뻔한 얘기니까 경기의 침체 등과 같은 커다란 변동을 피하게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만 연준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앞서 뭐가 있었냐? 경기 침체를 막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연준의 제1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 자, 두 번째, 금융 안정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며 금융 패닉 또는 금융 위기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얘기예요. 2차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버냉키는 29년도 대공황이 조치 잘못으로 인해서 장기 대공황으로 흘러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나 회복되었다라는 얘기하고
2차 대전 때도 위기를 맞을 수 있었으나 위기를 맞지 않은 것은 저금리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상황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코로나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연준의 태도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버냉키의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전쟁이 끝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또 하나 어떤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오래되면 두뇌는 그걸 습관화시키죠. 그냥 고정해서 쉽게 변환시켜요. 두뇌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어떤 것을 인지하는 데 힘이 들었다면 그 인지하는 것을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게 습관이고요. 인지적 습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그 디플레이 환경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는 박스 환경 가운데 있었고, 항상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작용을 할 거라는 연준에 대한 고정 심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다져진 생각을 가지고 연준을 판단하고 이쯤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BR 레이트가 5년물 2.3이 넘었고 10년물 2.2가 넘었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2를 넘었고 30년물이 2.0을 넘은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2년에 말에 밝혔던 버냉키의 이야기를 근거로 이게 가장 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에 대한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것을 보면 그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확실히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들이 없다라고 판명될 때까지는 상당한 인내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작년도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구나라는 걸 우린 버냉키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 오후에 또 여러분 중국 마감과 한국 마감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는 확실히 아각의 모습으로 아웃퍼포먼 각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